이 경부 길이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될 때까지 이슬은 계속 나오고요. 혹은 이 경부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또 짧아지면서 이슬은 계속 나오게 된 게 물컥하고 뭐가 나왔는데 쓱 닦아보니까 평소처럼 덩어리진 게 아니고 기다란 모양이다 이러면 아 이게 이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슬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진통이 계속 수반되게 되고요. 진통이 계속 있으면서 이슬이 나오는 건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산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하죠? 제가 목이 잠겨서 감기에 걸려갖고 영상을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오늘 아침에 겨우 목이 풀렸는데요. 아직도 목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혹은 제가 이제 출산 코칭 해드리는 산모들이 선생님 이거 이슬 맞나요? 하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슬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슬의 종류,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이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슬의 종류, 색깔, 그리고 이슬과 분비물을 구분하는 방법, 피도 이슬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슬의 색깔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얀 색깔, 그리고 콧물처럼 노란 색깔, 노란색이 있는데 거기에 갈색이 약간 섞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 이 모든 게 다 이슬이라고 봅니다. 피가 소량으로 섞여 있거나 갈색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선홍색 피 색깔이라 하더라도 이슬인데요. 막달에 분비물이 정말 빈번하게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 분비물과 이슬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분비물은 좀 흐늘흐늘하고 덩어리진 채로 나오는 게 바로 분비물, 그리고 이슬은 길다란 지렁이 모양처럼 나오는 게 바로 이슬입니다. 물컥하고 뭐가 나왔는데 쓱 닦아보니까 평소처럼 덩어리진 게 아니고 기다란 모양이다 이러면 아 이게 이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분비물에 비해서 탱글탱글해요. 점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경우에 아 이게 이슬이구나, 내가 이슬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피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슬인가요? 또 피가 왜 나오나요? 그리고 피가 나왔는데 병원에 안 가봐도 되나요?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우선 피가 나왔는데 이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슬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정확한 거는 제가 사진으로 봐야 되지만 이때 피가 나오는 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리하는 이튿날처럼 패드를 흠뻑 적실 양의 피는 아니고요. 살짝 묻은 정도의 피, 그리고 물과 약간 섞인 피, 이런 게 다 이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고 계시는 이러한 종류들은 다 그냥 이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종류 외에도 약간 덩어리진 채 나오는 피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가 나올까요?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냥 코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신 중에는 우리가 엄마 몸, 모체에서 아기에게 계속 혈액을 공급하게 되죠. 혈액을 공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자궁 경부에서도 모세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코피도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임신 막달쯤 됐을 때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코피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눈이 충혈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궁 경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나왔을 때 이게 이슬인지 출혈인지 구분하시는 방법은 아주 심플한데요. 우리가 출혈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줄줄줄 새는 형태로 나오는 형태, 또는 패드 하나를 흠뻑 적실 정도의 양의 많은 출혈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이슬과 같은 형태는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이렇게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의 덩어리진 채로 나오는 피,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사진과 같이 패드에 살짝 묻은 정도의 피는 이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피는 병원에 안 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세 번째로 초산이든 경산이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이슬을 봤는데 진통은 언제 오나요? 자,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산의 경우는 이슬을 보면 보통 2, 3일 안에 진통이 오는 게 통상적이긴 하고요. 초산의 경우는 내진을 하고 나서 그냥 이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슬이 나오고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또 일주일 뒤에 이슬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슬이 나왔다고 해서 진통이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슬이 나온 후에 약간 싸르르함이나 어떤 진통의 증상이 있다면 이슬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진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가진통이 진진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까지 쭉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이 뭔가요? 이슬은 자궁경부를 막고 있는 점액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궁이라고 봤을 때 이제 경부 길이가 3에서 5cm 보통이 정상 길이고요. 여기 이제 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부 길이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될 때까지 이슬은 계속 나오고요. 혹은 이 경부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또 짧아지면서 이슬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흰색이나 아니면 노란 콧물 같은 색깔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피가 섞이거나 혹은 피로만 나오게도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슬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진통이 계속 수반되게 되고요. 진통이 계속 있으면서 이슬이 나오는 건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을 봤다고 해서 내가 곧 출산을 하겠구나 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배뭉침이 규칙적으로 이어져서 가진통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변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설사 반 그냥 일반 변 반 해서 변을 좀 많이 보셨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진통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보기도 했고, 만약에 이런 설사배 이런 것도 있고 아래가 좀 묵직한 느낌이 나고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러면 내가 좀 더 출산에 가까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출산 증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슬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진통 증상에 대한,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락러지였습니다.